반갑습니다. 박삼계 항해기초 박삼계 선생님입니다. 자, 천문항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도와 천구의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황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황도하면 우리 먹는 황도 생각나죠? 그런 거 말고 천문항해 그 황도라고 하면 먼저 태양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첫 번째 둥글다고 했고요, 두 번째 자전한다고 했고요, 세 번째 공전한다고 했습니다. 지구라는 친구는 태양계의 행성이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구의 공전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요? 어떤 방향이죠? 네, 반시계 방향이죠. 이게 시계 방향이라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자, 지구는 태양을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도 반시계였으니까 외우기 쉽죠. 자, 황도 이야기하는데 공전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이 황도가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 지구의 공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지구는 1년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1년은 365일이고요. 한 바퀴는 369일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1도씩 움직이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운 천구는 관측자 기준에서 지구, 즉 지구에서 다시 관측자, 즉 지구에서 바라본 우주의 모습을 천구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러한 태양의 움직임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은 처음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천구상 방향이, 여기 태양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며칠 후에 태양을 다시 바라봤을 때 태양의 위치는 여기 위치하고 있겠죠. 그 말은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태양의 방향이, 상대적인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데요. 태양이 여기 있다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네 라고 하는 이 겉보기 운동을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태양의 연주 운동은 어떤 방향입니까?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네, 태양의 연주 운동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 1년에 한 바퀴죠. 자, 이제 이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의 궤도를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조금 더 이 태양의 연주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공전 궤도를 측면에서 그린 것입니다. 지축은 지구의 회전 중심이죠. 그런데 이 지축이 우리 공전 궤도와 수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지축이라는 녀석은 지구 공전 궤도 수직면인 공간에서부터 약 23.5도, 우리 교과서에는 23.27도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뭐 이 정도 지축이 공전 궤도와 수직인 방향에서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계절을 느끼는 것도 있고요. 자, 여기서 지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축이 23.5도 휘어져 있고, 자, 지구에서 속도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려지겠죠. 자, 지구가 반대쪽에 있을 때도 한번 볼게요. 지구가 여기 있고 지축은 약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축과 직각인 방향으로 적도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는 태양을 공전합니다. 여기를 한번 잘라서 바라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지축이고 적도입니다. 그리고 공정 궤도는 이렇게 그려지고 공정 궤도와 수직 방향은 이렇게 보이겠죠. 이 각도가 23.5도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90도이니까 이만큼은 66.5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다시 직각이니까 여기가 23.5도로 보이겠죠. 즉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태양은 적도 아래 23.5도로 보이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볼까요? 반대쪽에서는 적도 위 23.5도로 보이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자, 이거는 우주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그런데 천구라는 것에 표시해 볼까요? 천구는 지구에 있는 우리 기준으로 우주를 투영한 것이죠. 이 그림을 그대로 천구상에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가 지구이고, 자, 이 검은색 선을 천의 적도라고 하고요. 위로 가는 것을 지축을 무한정 늘린 것입니다. 이쪽이 천의 부국이 되죠. 천의 적도. 자, 그러면 우리 지구 기준으로 이 태양의 움직임을 이 천구상에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봅시다. 태양이 적도 아래 23.5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적도 아래 23.5도. 오케이. 여기 아래 23.5도. 한 이쯤, 그쵸? 그리고 적도 위 23.5도래요. 적도가 0도이니까 23.5도만큼 위에 있는 만큼. 자, 여기가 적도 위 23.5도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태양의 겉보기 운동 역시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그려진 이 빨간색 선이 천구상에서 보이는 태양의 움직임, 황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황도는 왜 생기죠? 네,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기는 거죠.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기는 천구상에서 태양의 궤적을 바로 황도라고 합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요,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이 적도 아래를 비추고 있어요. 주로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북반구 살고 있는 우리는 춥겠죠. 그러면 여기를 동지척이라고 하고요. 태양이 적도 위를 비춘다고 생각해서 북반구 살고 있는 우리는 따뜻해요. 그러면 하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적도 위 23.5도에 있을 때가 하지점이구나. 그럼 여기가 하지점이에요. 이쪽은 동지점입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죠. 보자.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오기 전에 뭐가 오죠? 네, 봄이 오죠. 그러면 여기 이 황도가 천의 적도를 교차할 때 생기는 점을 우리는 이 춘분점이라고 해요. 자, 여름 다음 겨울 오기 전에 이 가을이 있죠. 여기 추분점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요, 천의 적도로부터 태양이 가장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이때를 지점이라고 하고,
적도 아래에 있을 때를 동지점, 적도 위로 가장 거리가 멀 때 이때를 하지점이라고 하고, 이 태양의 궤도가, 이 황도가 천의 적도와 교차할 때를 분점이라고 하는데, 위로 교차할 때를 춘분점, 아래로 교차할 때를 추분점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황도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한 영상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으로 수업 때 배운 거를 복습해보면서 레디 큐! 지구는 정확히 365.25641일 동안 자전과 같은 회전 방향으로 태양 둘레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지구가 공전한다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1년 주기로 태양이 천구 위를 한 바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태양이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하며, 천구상에서 황도를 살펴볼까요? 춘분날 태양이 황도상에 위치한 곳을 춘분점, 하진날에 위치한 곳을 하지점, 추분날에 위치한 곳을 추분점, 동짓날에 위치한 곳을 동짓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양은 황도를 따라 하루에 1도씩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1년 주기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태양 연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천구의 좌표계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좌표계 하면 수학 시간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거 X축과 Y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좌표들은 알고 있었죠. 이 좌표가 맞을까요? 네, 같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구의 좌표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천구의 좌표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구의 좌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치라는 개념은 기준선과 방위 혹은 거리로 나타낸다고 선생님이 위치와 위치선 수업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의 좌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위도와 경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지구 위에 있는 어떠한 곳의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지구의 좌표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천구에도 어느 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천구에도 좌표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배울 것은 이 천구의 좌표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업하겠습니다. 천구에서 기준점과 좌표들은 어떻게 표시될까? 이번 수업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천구에 대해서도 정확한 좌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천구를 그려볼게요. 짠! 자, 이렇게 천구와 가운데 점이 지구를 그렸어요. 자, 천구의 좌표계는요, 첫 번째 지평 좌표계와 두 번째 적도 좌표계, 이 두 가지로 분류돼요. 먼저 지평 좌표계를 설명할 건데요. 이 지평 좌표계는 관측자를 기준으로 한 천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반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천구의 모양은 어떻게 나올까요? 관측자의 머리 위가 천구와 만나는 점을 천점이라고 합니다. 관측자의 발 아래가 천구와 만나는 점을 천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구의 북극과 남극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합을 적도라고 했죠. 그러면 이 천정과 천저에서 같은 거리의 합은 무엇일까요? 지평선 혹은 수평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가 북반구에 서 있다면, 자, 여기 있는데 관측자를 위로 올린 거죠, 그냥.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북반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면 이 천의 북극이 이런 식으로 표시되게 되죠. 자, 이렇게 천의 북극과 천의 남극을 그렸어요. 이 천의 북극을요, 관측자의 머리 위쪽 반구에 존재하고 있다고 동명극이라는 관측자의 반구에 존재하는 극이다 해서 동명극이라고도 하고요. 관측자가 없는 반구의 극이다 해서 천의 남극을 이명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천의 북극과 천의 남극을 기준으로 지구를 반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그렇게 되면 빨간색, 자, 여기 파란색, 이 두 개로 나뉘겠죠. 이 반원 두 개로 나눴을 때 천정이 존재하는 반원을 극상반원이라고 합니다. 이 빨간색을 극상반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극하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천체의 일주운동할 때도 설명했었죠. 관측자 기준에서 북쪽을 바라봤을 때의 수평선의 끝, 여기를 우리는 북점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쪽을 등지고 있는 방향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첫 시간에? 네, 남쪽이 되겠죠. 그리고 북쪽의 오른쪽 어느 방향? 네, 동쪽이죠. 동점. 여기를 서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평선에는 북점, 동점, 남점, 서점, 이렇게 기본적인 지평 좌표계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잡아봤고요. 드디어 이제 이 천구에 별이 떴을 때 어떤 좌표를 표시하는지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천정과 천저를 지나는 천구의 대권을 우리는 수직권이라고 합니다. 자, 얘가 수직권이구나. 이 수직권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 별을 지나도록 그은 거예요. 자, 이렇게 긋고 나니까 이 천구 자체가 우리 지구랑 비슷하게 느껴져요. 중요한 거는 기준점이죠. 이 별의 위치를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어떤 식으로 지구에 경위도가 있는 것처럼 여기 이 좌표계 천정과 천저 그리고 이 수평선의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만 같아. 그쵸? 그럼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 지평 좌표계에서는 이 별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냐? 먼저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얼마나 어떤 높이에 있는지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를 고도라고 합니다. 이만큼을 북점을 기준으로 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천체를 지나는 수직권에까지 이루는 각도를 어느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방위라고 합니다.
자,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위로 그은 것이 고도라면요. 우리 천정을 기준으로 위에서 잴 수도 있겠죠. 이것을 점거라고 합니다. 천정에서 그은 거리 점거.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내가 관측하고 있는 위치에서 이 천구상의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수평선에서 몇 도 고도에 떠 있고 북점을 기준으로 방위 몇 도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구상에서 우리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좌표를 한번 그려보자. 이 지평 좌표계에서 자, 이 기준선은 뭐였나요? 수평선이랑 북점이었죠? X축은 방위이구나. 방위를 나타내는 값이구나. 그러면 이 Y축은 고도를 나타내는 값이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위는 0도에서 360도까지 표시하고요. 자, 이 고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까지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평 좌표계에서 관측자를 기준으로 한 이 천구에서 별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평 좌표계란 뭐다? 관측자를 기준으로 천구를 그은 거다. 그래서 관측자의 머리 위를 천정, 관측자의 발라리를 천저라고 하고, 이 천정과 천저를 지나는 천의 대권을 수직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 이 지축의 연장선, 즉 천의 북극과 천의 남극 위치가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이 천의 북극이 여기 있었고 이렇게 나왔다. 만일 우리가 북반구에 있다면 이 천의 북극이 동명극이 될 테고, 우리가 만일 남극에 있다면 천의 남극이 우리 동명극이 되겠지. 자, 천의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지구를 반으로 나눠서 천정이 있는 반원을 우리는 극상반원, 그리고 천저가 있는 반원을 극하반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별의 위치를 이제 표시할 건데, 별의 위치는 고도와 방위로 표시하는구나. 자, 이 고도는 수평선 혹은 지평선을 기준으로 중심에서 이루는 각도로 표시하고, 이 방위라는 것은 북을 기준으로 0도에서 360도까지 표시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씩 읊어보면 여러분들 모두 쉽게 다시 이 지평 좌표계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적도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